그들은 내게 스파게티를 권했지만 나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시몬이 장난감 병정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그 선물로 일라를 국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 내가 별말 없이 가만히 있자 엘레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죠, 리카르도? 그녀는 내 눈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쁜 소녀가 전화했어요? 시몬은 장난감 병정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쳐다봤다. 지금 그녀와 비스트로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그녀는 파리에 살아요. 비참한 몰골에 경제적으로도 몹시 쪼들려서 거지처럼 옷을 입었더라고요. 애인의 최염제 사업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 라고스의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 일본인 애인이 그녀를 버렸대요. 그녀는 거기서 강간을 당해 매독에 감염돼 하감이 생겼고 더럽고 불결한 병원에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후쿠다가 인터폴이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고 검둥이들이 그녀에게 에이즈를 옮겼을지 모른다며 그녀를 내쫓았다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녀의 무용담이 갈수록 재미있어지네요. 시몬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사실이건 아니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와 엘레나는 서로 눈을 맞추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리 집에 전화했을 때 상황을 아주 잘 기억했어요. 갸냘픈 고음의 목소리가 프랑스어로 전화를 받았대요. 그녀는 아시아 여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여러 번 스페인어로 나쁜 소녀란 말을 반복해야 했대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엘레나는 얼굴빛이 변했고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나도 사실이라 믿어요. 시몬이 중얼거렸다. 흥분된 목소리. 그의 얼굴은 더위에 숨이 막힌 것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붉은 수염을 긁어댔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본 결과 그게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일날이 어떻게 나쁜 소녀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겠어요. 당신이 이 소식을 전해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친구. 엘레나는 내 팔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일날이 그녀와 얘기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녀는 각 단어를 차근차근 힘주어 발음했다. 부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이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아이 스스로 해야 해요. 자기 노력으로 그런 장애를 깨트려야 해요. 적당한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금방 그렇게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금은 꼬냑을 꺼내야 할 순간이군요. 시몬이 내게 윙크했다. 보다시피 이번엔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축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아주 훌륭한 나폴레옹 꼬냑이에요.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꼬냑을 마셨다. 술이 들어가니 비를 맞으며 걷는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순식간에 녹았다. 엘레나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문 앞까지 나를 배웅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당신 여자친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녀가 원한다면 고생병원의 내 동료들에게 말해놓을게요. 무료로 진단을 받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보험도 없고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고맙다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불쌍한 여자에겐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런 일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거든요. 다음날 나는 일라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유네스코에서 돌아왔다. 그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러시아 제국 수비대 기병 6개가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는 칠판에 멋진 선물 고마워요 리카르도 아저씨 라고 써서 보여주더니 웃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일랄이 평소처럼 최면에 걸린 듯 다시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빠져들자 나는 르몽드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신 살로몬 톨레다노 얘기를 해주었다. 장난감 병정을 수집하는 그의 집에는 장난감 병정이 구석구석 놓여 있었고 그는 언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아이는 칠판에 언젠가 나폴레옹 전투 모형을 보게 자기를 살로몬의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가 파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일랄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이에게 나이트 테이블에 보관해둔 경기병을 보여주며 도쿄로 떠나던 날 살로몬이 내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해주었다. 잠시 후 엘레나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 나는 나쁜 소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 카르티에라탱에 있는 영화관으로 갔다. 샹폴리옹 거리의 어둡고 후텁지근한 영화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존 포드의 고전 서부 영화 역마차의 모험을 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칠레 여자애의 나이 먹고 비참해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과 그 주 내내 그녀의 모습은 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다. 또한 내가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일까? 라고스와 후쿠타 이야기는 정말일까? 나는 결코 그 해답을 알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일주일 후 그녀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른 아침이었다.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그녀는 내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바로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좋다고 했고 우리는 앙시행 코메디 거리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르프로코프에서 8시에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 로앙 거리 쪽이 보이는 창문 옆에 조그만 테이블에 앉았다. 앉자마자 그녀가 곧 도착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볼품없는 유니섹스 스타일 재킷 안에 컬러와 소매가 없는 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굽이 약간 있는 구두는 여기저기 달았지만 윤이 나는 것으로 보아 방금 닦은 것 같았다. 반지도 시계도 팔찌도 목걸이도 하지 않고 화장조차 하지 않은 그녀를 보자 기분이 몹시 이상했다. 적어도 오늘 그녀의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토록 마를 수가 있을까? 발만 헛디뎌도 바로 부서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콩소매와 그릴에 구운 생선을 주문했고 식사 중에 와인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음식을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아주 천천히 씹었고 삼킬 때는 몹시 힘들어했다. 그녀가 정말 괜찮은 것일까? 위장이 줄어들어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어. 그녀가 설명했다. 두세 입만 먹어도 배불러. 하지만 이 생선은 아주 맛있네. 난 코튼 뒤론 와인 한 병을 혼자 다 마셨다. 웨이터가 내게는 커피를, 그녀에겐 마편 초차를 갖다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부탁할 게 있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고 지난번에 라리무리에서 내게 얘기한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넌 믿지 않을 거잖아. 나도 그건 알아. 그녀는 피곤하고 따분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믿건 말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얘긴 더 하지 말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건 가끔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넌 또 믿지 않겠지만 너와 대화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거든.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리고 엘레나의 제안을 전했다. 그녀는 어찌할 바 모른 채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 우리 관계를 안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레나와 시몬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그녀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은 최음제 밀매로 그녀를 경찰에 고발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도 왜 그들에게 그런 비밀을 털어놓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가끔 나를 괴롭히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 엘레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지? 그녀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함정에 빠질까봐 두려운 듯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빛, 그 진한 꿀색 빛은 이미 그녀의 눈에서 사라졌다. 장난기와 비아냥도 없었다. 생각해 볼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잠시 두고 보는 게 좋겠어. 지금은 꽤 괜찮아. 내게 필요한 건 휴식과 안정뿐이야. 넌 괜찮지 않아. 내가 우겼다. 꼭 귀신 같다고. 너무 비리비리해서 가벼운 감기에도 무덤으로 직행할지 몰라. 나는 네 시체를 화장하는 일 같은 귀찮고 재수없는 일을 떠맡고 싶지 않아. 다시 예뻐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야?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잠시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래도 넌 여전히 날 사랑해. 그렇지, 리카르도? 아니, 이제 아니야. 다시는 널 사랑하지 않을 작정이야. 하지만 네가 죽기를 원하진 않아. 감상적인 싸구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 그녀가 약간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인정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다시 정복할 수 있지? 그녀는 과거처럼 교태 어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장난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탁 풀렸다. 눈에 흰자위가 드러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처럼 입이 벌어졌다. 내가 그녀 곁에서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냅킨에 물을 적셔 그녀의 이마를 문질러 주었고 물을 먹였다. 그녀는 약간 정신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아주 창백했다. 거의 백지장 같았다. 그녀의 눈에 동물적 공포가 깃들었다. 죽을 것 같아. 그녀가 손톱으로 내 팔을 꽉 쥐며 더듬더듬 말했다. 넌 죽지 않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난 네가 어떤 야비한 짓을 하든 내버려뒀지만 죽는 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못하도록 금지하겠어.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내게 멋진 말을 해줄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난 그게 필요해. 넌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잠시 후 나는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키려 했다. 그러자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녀는 기운이 빠져 의자에 푹 주저앉고 말았다.